안녕하십니까. 예, 20회죠? 20회? 20회 2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동형 모의고사 1회 문제 해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문제 수준은 중간 정도 난이도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동형 모의고사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킹 연습 뭐 이런 거 이제 진행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실제 시험과 같이 동형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설을 하다 보면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25번 문제죠. 25번 문제 보시면 주택의 분류. 이건 뭐 많이 했던 부분이죠. 25번. 지금 이제 그 모의고사를 이제 5회에 걸쳐 진행을 할 텐데요. 전체로 쭉 훑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훑어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문제는 조금 요것과 다르고 조금 요것과 다르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5회 문제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죠.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여러분들 이제 학습 지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답으로 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5번은 이제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지문을 보시면 다가구 주택으로 쓰이는 축 3계층 이하일 것. 그리고 다만 1층에 이렇게 이제 층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올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층수 산입 문제 이야기할 때 다다 아연 이렇게 되죠. 요 다다 아연 중에 이 아연은 그대로입니다. 예전 그대로 1층 전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1층 일부 또는 전부죠. 그러니까 일부로 쓰면 나머지는 어쨌든 이 나머지는 주택 외예요. 주택 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전에는 이게 이제 2분의 1 이상이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 올해 개정된 게 이제 핵심이 요거니까 요걸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답은 2번입니다. 쉽게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그 1번에 다중주택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3계층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연면적 하던 것이 이제는 바닥면적 합계로 보고 3층이 아니고 3계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자, 26번입니다. 자치관리기구 구성 운영. 이 부분은 이제 워낙 이제 자치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단서,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1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여기에 체크한 사람이 있다면 1, 4, 5에 체크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다시 해야 돼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자대표의 감독을 받고 구성은 자치관리기구 겸할 수 없고 구성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은 이건 정말 이건 문제가 크고 혹시 또 그런 분 계시다면 괜히 오해는 마시고 전체적으로 핵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자치관리기구는 30일, 주택관리업자는 15일. 이거 이제 정리했으니까 답은 2번밖에 없는데 자, 2번은 뭐냐면 자, 26번에 2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은 다 과반수예요. 입대 의결. 물론 이제 3분의 2도 있고 이 3분의 1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과반수입니다. 근데 이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 과반수거든요. 구성원. 이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규약에 구성원을 정하죠. 몇 명 이렇게. 근데 이 구성원이 다 뽑히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는 이 과반수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성원이 15명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가령요 8명이 뽑혔다.
그러면 구성원의 과반수니까 이게 이제 선출된 인원이에요? 이건 구성원이고. 그러면 구성원의 과반수니까 의사결정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8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선출된 게 몇 명이라고요? 8명. 그러면 8명 한 명도 참석을 안 하면, 아니 반대를 떠나서 한 명이라도 참석을 안 하면 이건 과반수를 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뭐 이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요 구성원의 선출의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규정에는 3분의 2 이상이 선출이 됐다면 요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이렇게. 자, 예. 지금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다 이렇게 교재에 있어요. 예. 이렇게 딱 뭐 문제풀이 집에 딱 있는 것만 하냐. 그렇게 할 거면 이 과정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다 그러면 15명 중에 8명 정도가 선출이 됐다면 3분의 2가 아니죠. 이러면 이제 아니고 이제 10명 정도가 선출이 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 8명 선출됐다. 이제 이런 경우인데 우리 지문은 8명이잖아요. 과반수니까. 그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이 10명의 과반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때는 이거의 과반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15명 중에 10명 이상은 이렇게 선출돼야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갖는 사람 중에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과반수 선출된 것 가지고 과반수의 과반수를 해버리면 워낙 대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 때 이 규정이 처음엔 없다가 이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리사무소장님 의사결정을 하는데 뽑히지도 않지요. 참석도 안 하죠. 그럼 회의에도 의미가 없어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조항을 이제 신설해서 집어넣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으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구성원의 과반수가 아니고 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답은 과반수 선출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선출입니다. 몇 번 하셨어요, 체크를? 예,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답답하죠, 그죠? 예, 말 못해요. 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는 기존의 내용을 이렇게 확정 짓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내용 일반 정규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컴팩트하지 않아서 집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이런 걸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뭐 모두 거의 맞추셨을 거예요. 그죠? 수립과 조정. 이것도 정리를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장기수선 계획, 안전관리 계획. 요거는 수립은 사업 주체하고 리모델링 하는 자죠. 요거는 입주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입니다. 요건 다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지문에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을 관리 주체가 한다 그랬으니까 뭐 관리사무소장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거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2번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돼요. 예, 이건 이제 쉽고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쉽고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크게 어렵거나 실수하지는 크게 않는데 이 조정을 할 때 3년 경과 전에 조정. 전에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의 경우는 입주자 과반수. 요거는 안전관리 계획은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죠.
5번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이기 때문에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서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번 혹은 5번,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에서 문제를 이제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문제만 보면 이 부분이 답이 되겠다.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답을 쉽게 찾습니다. 자, 28번은 제가 이제 중간에 개정됐던 부분이다라고 AS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과 관련해서. 그래 답은 3번입니다. 3번. 우리가 이제 교육하게 되면 153이 있죠? 153. 배치되고 나서 혹은 등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라는 교육이 있고, 직전 5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는 사 또는 보가 받는 거죠, 그죠? 배치되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요거는 사 또는 보가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직전에 받는 이 교육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교육은 구분하도록. 사교육과 보교육을 구분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3년마다 받는 교육이 3년 됐으니까 주택관리 사가 다 됐을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실제로는 사, 보. 그러니까 등이 받는 거죠. 주택관리사 등. 그래서 3년이 지났어도 내가 사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안 하면 그냥 보예요. 내가 3년 경력, 4년 경력, 5년 경력 가지고 있어도. 저도 그래서 1990년도에 보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사로 바꾼 건 2000년도에 바꿨습니다. 10년 만에 저 같은 경우 바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사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바꿨어요. 사에서 사 등으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 나오면서. 그래서 이것도 올해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답은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1항 또는 2항, 이게 이제 1항, 2항이죠. 1항 또는 2항의 교육을 받은 후에 3년마다 교육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예. 그 다음에 교육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153 하면 요 구분한다라는 거하고 사 등이 받는다. 요 개정된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입자대표의 구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입자대표의 구성의 경우는 뭐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뭐 특히 이제 3번 지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시면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 뭐 이것 가지고 문제를 크게 뭐 어렵게 하진 않죠. 자, 2번 보시면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할 수 있고 그 마지막에는 해야 한다. 요 부분,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요 부분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자, 3번 보시면 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선출 공고일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로 모든 주택관리사 동결대표에서 자격 요건을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로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동결대표자가 한 명이다. 한 명 출마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면 투표를 일단 하죠. 그리고 이제 득표를 얼마 했느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투표는 동별대표자니까 해당 선거구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과반수가 득표를 해야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지문처럼 한 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선출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과반수 이상 해야 돼요. 과반수 해야 됩니다. 반수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없던 조항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수차례 봤던 부분인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기냐면 그냥 문제를 그냥 지문을 읽어요. 그럼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특히 이런 개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동별대상 뽑을 땐 이 부분이 개정됐지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수차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문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 봅니다. 교육. 이 입주대표의 구성원 교육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자, 입주대표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이 교육도 입대 구성원 교육, 또 여기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또 뭐 안전교육, 방범교육 이제 다 이제 문제로서 확인할 겁니다. 입대 구성원 교육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게 시장 등이 실시한다. 그죠? 매년 실시한다. 한 번 할 때 4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번 보시면 2시간이 아니고 4시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필을 좀 했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 의무자 이것도 많이 했었죠, 그죠? 우리가 하자담보 청구권자는 입주자, 입주대표의 관리체, 관리단, 또 의무자는 사업주체, 또 리모델링하는 자, 뭐 증계대, 뭐 요거 한 자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죠? 또 건축법령상 건축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문제 청구권자 바로 32번 문제에 청구권자도 같이 있네요. 여기 이제 31번은 의무자에 대한 문제고 32번은 청구권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자보수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 겁니다. 의무자는 사업주체. 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진 거죠. 건축주.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진 거죠. 또 그 다음에 증, 계, 대, 리 이자들이죠. 그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증축, 개축, 대손 그리고 주택법령상 리모델링한 행위 시공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관리단이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입주자는 전유 부분만 하는 거죠. 요 셋은 공용 부분 하는 거죠. 물론 요 전유 부분에 대한 대행을 누가 해요? 관리주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청구권자 의무자도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읽으면서 하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문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31번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4번이 아니죠. 용도 변경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증계대만 들어갑니다. 예, 증계대리. 예,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3번을 먼저 볼까요?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청구는 이렇게 다 한다. 아니죠. 공용 부분은 요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용 부분. 청구권자이긴 하죠. 이건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권자입니다. 이걸 이제 올해 바꿨잖아요. 이거를 올해. 예, 이것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32번은 3번이 답이 되죠. 3번이. 입주자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는 그 2번처럼 전유 부분에 대한 경우에 입주자가 합니다. 네? 예, 요즘 다 전자문서로 합니다. 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딱 이렇게 사족이 되고 그러면 강의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많은 양이 컴팩트하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다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에 진행했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공부도 많이 했고 수업도 들었고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그래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 마킹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거 아닌데? 예,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15일 이내 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금방 찾아요. 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숫자를 바꾼 3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답을 아주 쉽게 찾는 부분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회계연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라. 예,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특수성을 감안하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라. 예, 그리고 4번 보시면 감사인은 감사 받은 날로부터 관리체 감사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죠. 예, 답은 4번입니다. 입자 대표인은 감사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강의에서는 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있는 그 지문 뭐 항목이 5개 있다, 항이 5개 있다. 그럼 5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틀리시지 않으셨죠?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요. 요번에 개정도 됐고, 뭐 가장 많이 나왔고, 2, 3, 5, 10년 이렇게 되고, 내력구조부 10년 이렇게 되죠. 시설공사, 내력구조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0년짜리 시설공사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내력구조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고 시설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도가 옥타석, 도주, 나머지 지방 철철 대조된다. 어떻게 튼튼하게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기지가 되는 거예요. 기지. 기초 지방공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내력법이라든지 이런 건축법령에 의한 내력구조부를 얘기를 하죠. 지금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긴 게 뭐냐? 우리 이제 본문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표에는 요거는 밑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기 부분을 넣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 2, 3, 5번은 5년이고요. 거기에 있는 4번 지정공사는 10년이에요. 요거요. 기초, 지정 이런 것들은 10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10년이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봅니다. (35번) 보시면 장기선 계획은 뭐 크게 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답은 쉽게 여러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3년마다 검토를 한다. 입자대표 관리 주체는 기록 보관해야 된다. 의결을 거쳐라. 자, 4번 보시면 신설 뭐 이렇게 필요해서 3년 경과 전에 하는 경우에 누구 동의를 받는다고 여기 했던 거네요. 그죠? 입자 대표가 아니라 입자 등이 아니라 입주자, 입자 과반수.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시면 장기선 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1번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죠. 3번 장기선 충당금의 이런 그 요율 산정과 성립방법 사용 절차 이런 모든 돈 얘기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에 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령에. 36번은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번이 옳다고 만약에 표현하셨다면 요율
사용 방법, 사용 절차, 요거 두 가지만 물어봤다면 당연히 관리규약에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산정 방법, 적립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것도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우리가 이제 40문제를 해설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이렇게 이렇지요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해당 부분을 찾아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기선 계획에 정하고 있는 거는 뭐고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건 뭐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요율은 대통령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계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4번 장기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선 계획에 따르고 입자 과반 소면 등가 있는 경우는 하자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다음 37번.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 뭐 이건 뭐 개론에서도 했고 많이 했으니까요. 자, 3번 질문 한번 볼까요?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수명이 짧아요? 길지요. 아스팔트 방수는 수명이 얼마래요? 얼마? 이거는 했던 거잖아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얼마예요? 우리 장기선 계획 수선 주기에서 30년 발주, 25년 오피스 도래 소변 보고, 20년 그렇죠. 요 아시금 할 때 이게 아스팔트 방수예요. 20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셨지만 이게 뭔지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금 계단 이제 불이 꺼졌죠? 계단 소동이 계단에 소동이 생겼죠? 그래서 배수를 감소하고 올 가자. 15년은 나머지. 10년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급배기 순환벨 막 울리는 거죠? 급배기 순환벨 자주 마무. 제가 이제 중간에 개정이 됐다고 하면서 여기 맨홀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전면 수리가 아니고 부분 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거예요. 맨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수선 주기는 다 전면 교체 혹은 전면 수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맨홀은 부분 수리예요. 부분 교체. 여기 넣으시면 안 돼요. 맨홀 이게 넣기도 애매했었는데 잘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급백 기자가 빠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그럼 고쳐야죠. 그리고 보완이 7을 돕죠. 여기에서 요게 이제 20년이고 10년은 시멘트 방수의 경우는 이제 10년이 그래요. 시멘트 액체 방수. 몰타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가 몰타르예요. 이거. 몰탈 마감.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답이고요. 자, 38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개선 주민 공동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00세대 이상은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150세대 이상이면 경어가 있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이면 경어어가 있어야 되고 500세대 이상이면 경어어 주작이 있어야 된다.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뛰냐. 어린이들이 노니까. 그죠? 그래서 38번 보시면 이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또 여기 도로로부터 여기 주차장으로부터 얼마를 뛸 거냐 그 얘기예요. 이거 얼마를 뛸 거냐. 예전에 각각 다 달랐어요. 지금은 모두 얼마를 떼요? 3m 이상을 띱니다.
근데 여기는 도로 및 주차장은 3m 해놓고 인접 대지 경계선은 2m. 잘못됐죠? 이건 2m고 이건 3m 이랬는데 아니에요. 다 3m예요. 자,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다뤄보시고 이제 더 중요한 걸 한번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자, 39번에 서징 이야기인데, 서징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지문은 또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 막상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생소한 지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주장하고 교수님이 하는 패턴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교과서에 의존해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개 교재들이 있고 또 대학 교재도 있고 또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거는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서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유량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포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펌프를 사용하는 관로에서 주기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토출 압력이, 그러니까 이 나오는 물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그죠? 그래서 포복거린다. 진동소음이 발생한다. 예, 맞죠? 주로 저유량 영역에서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 유량 변화를 정상, 이거 물이 유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3번 보시면 유량과 압력 변동, 진동,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 얘기고요. 이런 상태가 장기간 되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퍼벅거리고 흔들리고 그러면 파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번 개선 방법으로는 이런 그 유량을 늘린다든지 회전수를 조절을 해서 그렇게 일어난 압력을 피해서 운전하거나 또 이런 공기 저항 같은 거를 바꿔서 좀 잘 나오게 해줘라. 예, 좋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런 서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건 실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기계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압력계 있잖아요. 이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관리사무소장님이 압력계를 딱 봤을 때 이게 서징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소음 같은 거로도 알 수 있지만 물이,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뭐 갈수기에 논에 물 대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기계실은 물이 그렇게 펑펑 나오는 게 아니라 관로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물 나오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가지고 보느냐. 이 압력계를 가지고 봅니다. 진짜 실무에서는. 그 압력계를 이렇게 보면 그 압력계는 그 진공기의 침이 한 군데 이렇게 딱 있으면 서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떨죠. 그죠? 흔들리는 것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답은 4번. 그래서 이 서징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 뭐 답을 쉽게 찾고 이걸 그냥 암기하신 분은 또 이제 당황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어렵지 않은데. 예. 40번은 뭐 많이 했으니까 답을 내셨겠죠. 예. 위생기구 중에서 배수보아 단위가 가장 큰 대변기는 수직관에서 가장 가깝게 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41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41번. 이것도 강조를 많이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쭉 해왔던 부분이고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3번 보시면 화염 방향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화염 방향이 비정상적인 현상. 네? 뭐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불러요? 보일러 가동 중에 이상 현상.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를 사실 쉽게 구성을 한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되고 주관식으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보일러 본체에 문제가 있다. 용수에 문제가 있다. 가마가 우는 가마 울림. 앞괴는 오목해지는 거죠. 팽출은 볼록해지는 거예요. 균열은 금이 간 거죠. 화염 방향이 비정상적인 건 역화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로 만약에 이걸 가로치고 이걸 말한다 채우시고 그러면 또 머릿속에만 맴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해. 이게 비정상적인 현상을 역화라고 합니다. 백화이어. 그 다음에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수격작용. 그죠? 요건 가마 자체가 이렇게 우는 현상, 웅하고 우는 현상, 밖에는 볼록해지는 거. 아주 뭐 비약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균열, 금이 간 거죠. 역화는 화염 방향이 이렇게 어디는 없고, 어디는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 포밍은 포말이 생기는 거죠. 이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이밍은 비수라고 하는 거죠. 비수. 그래서 증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물이 날아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급격한 비등이에요. 비등, 이 비는 끓인다는 거죠. 캐리오버는 이 비수가 배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하면서 이 배관 이동한 게 벽을 치면 그게 수격작용이 되는 거예요. 배관 벽을 치면. 자, 조금 쉬셨다가 42번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